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어쩌자고 이런 똥멍청이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 걸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드러나는 수준이 바닥을 뚫고 지하를 파고 들어가고 있는 수준인데요. 대체 이런 머리로 어떻게 서울대법대에 사법고시까지 패스할 수 있었는지 의심이 듭니다. 철저한 암기충이었던가 아니면 그만의 특별한 기술이 있었던 게 아닌가 상상해 보는데요.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단 2년 만에 대한민국을 초토화시킨 윤석열 대통령. 이대로 더 놔뒀다가는 대한민국이 회복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하는데요. 진짜 이제는 끌어내려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말이죠. 어제 일부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이 있었고 오늘은 의사협회의 불법적인 진료 거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환자 단체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 그리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의료계의 집단 행동 중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는 만큼 환자를 저버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이 동의하지 않고 실현도 불가능한 주장을 고집하면 우리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을 불법이라고 규정하며 이들이 국민이 동의하지 않고 실현도 불가능한 주장을 고집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1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17일 일부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이 있었고 오늘은 의사협회의 불법적인 진료 거부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는 만큼 환자를 저버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진정한 의료개혁을 이루려면 무엇보다 의료 현장의 의견이 중요하고 의료계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하나마나한 말을 또 해댔습니다. 마치 데자뷰를 보는 듯한 이 느낌의 발언들. 앵무새 한 마리가 같은 말을 여러 가지 다른 버전으로 읊조리고 있다는 느낌마저 들었는데요. 보고 읽으면서도 새로운 대안 제시도 현안에 대한 인식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 갑자기 의사증원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정확하게 몇 명을 몇 년 동안 순차적으로 늘려나갈지에 대해 정확한 정부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요. 계속해 갈등만 조장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위험한 힘겨루기만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존재 자체가 불분명해진 국가 지도자, 차라리 없는 게 더 낫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데요. 이 모든 배우가 천공이라고 의심이 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 신뢰 자체를 잃어버렸습니다. 진짜 이 나라의 지도자는 누구일까요? 김건희 씨입니까? 천공입니까? 18일 MBC가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검사에 대해 추가로 탄핵 소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담당하며 이화영 부지사를 회유한 의혹이 불거진 박상용 검사 등 4명이 그 대상인데요. 박상용 검사는 지난 14일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울산지검의 똥검사로 폭로했던 당사자입니다. 이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개검, 떡검, 새검은 들어봤지만 똥검은 처음이라고 혀를 내둘렀는데요. 결국 이 검사가 탄핵 소추 대상자가 된 겁니다. 물론 똥을 싸질렀다고 탄핵되는 건 아닌데요. 결정적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탄핵 소추 대상에 오른 검사들은 정당한 수사를 한 검사들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이미 자신들이 탄핵 대상이 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겁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형이 선고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막판 이 전 부지사는 옥중 편지를 통해 박상영 똥검사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허위 진술을 요구하며 자신을 회유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똥이 아니었던 건데요. 자꾸 똥똥하니 저도 더럽기 짝이 없습니다. 더 이상 이 검사의 이야기는 언급하지 않는 게 좋을 듯한데요.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박상용 검사를 포함해 검사 4명의 탄핵 소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재판 도중 재소자들을 불러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어미준 검사.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가 아닌데도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며 위법한 압수수색 논란이 불거진 강백신 검사.
국정농단 사건 당시 최서원 씨 조카 장시호 씨와의 동거를 하는 등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김영철 검사가 대상인데요. 이 중 어미준 강백신 검사는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대장동 백현동 의혹 등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수사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일부는 연락이 닿지 않았고 일부는 탄핵 추진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할 이들이 반발을 왜 할까요? 쌍방울 사건 담당이었던 박상용 검사는 조작 회유라는 정치적인 구호 외에 구체적인 조작 내용조차 나온 게 없다며 범죄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개인에게 겁을 주는 일종의 테러라고 거품을 물어댔는데요. 장시호 씨와 동거까지 하며 회유 의혹이 불거진 김영철 검사는 장 씨가 회유 의혹은 거짓말이라고 인정하고 사과하는 장문의 문자 내역을 공개하며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녹취록은 공개됐고 아무리 우겨본들 되돌리기에는 늦어버렸는데요. 장시호가 오빠라고 부른 검사가 과연 진짜 검사였을까요? 누구 이제 그 연예계 인사 한 명이 둘을 위한 신혼집을 구해줘서 거기서 같이 살고 막 하는 이런 얘기가 다 나와요. 근데 지난번에도 한번 이 피고인과 이 불륜관계부터 검사가 처벌받은 경우가 있었는데 네. 일단 이걸 정리하면요, 이거는 위력에 의한 이 간음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죠. 자기가 잡아놓은 피고인하고 사귀었다는 건 말이 사귀는 거지. 장시호도 이 녹취에서는 내 목줄을 쥐고 있다, 그 검사 이런 걸 표현했기 때문에 나중에 장시호가 말 바꿔보면 이건 뭐 무조건 간음죄 걸리는 상황이 됩니다. 아, 네. 이제 충격적인데 정말 설마 그랬을 그렇게 사귀면서 무슨 일들이 벌어졌냐, 둘이. 네. 끊임없이 삼성 이재용에 대해서 약점을 요구합니다. 약점을 너 알고 있는 거 풀어라. 이게 요구를 김영철 하면서. 검사가 김영철 장시호 씨에게요? 예, 약점. 장시호 씨가 그런 걸 다 알아요? 그 약점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수면 마취제 있지 않습니까? 이재용 부회장. 프로포폴. 예, 프로포폴 관련된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는데 그 약점을 저희는 부른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고, 또 하나는 재판에서 이제 이 장시호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증인으로 나서는데 네. 검찰이 전날에 문서를 갖다 주고 장시호한테 그걸 그대로 자기는 외웠다. 외운 대로 그대로 불렀다. 한마디로 검사가 써준 대로 읽었다는 거, 증인 나가가지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이재용 회장은 처벌받았다. 그래서 자기는 참 죄책감을 느낀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온다. 그게 녹취록에 녹취 다 나온다고요? 나온 그 얘기죠. 녹취록 왜 공개를? 공개했죠, 저희가. 민주당은 검찰개혁 완수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비위 의혹이 있는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보다 더 강력한 국회의 시간을 갖겠다며 가능한 7월 중으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일을 잘하는데 여태 왜 이러고 있었을까요? 이건 아마도 수박들 탓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이들이 사라진 22대 국회. 민주당의 전투력이 만렙입니다. 끝으로 22대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돌아온 육선의 추미애 민주당 의원. 그의 첫 일성이 어마무지한데요. 벌써부터 느껴지는 이 정치 효능감은 뭘까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추미애 의원의 경고, 모조리 씹어먹어 줄 것 같은 이 느낌적 느낌. 가슴이 웅장해지고 벌써부터 설레이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국정농단 사태를 넘어서서 국정 파탄 사태에 빠져 있다. 온 국민이 이렇게 절박하게 감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부부의 거짓말을 국가기관이 총체적으로 동원이 돼서 궤변을 남발하면서 옹호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를 둘러싼 국정 개입을 또 뇌물 의혹을 제대로 조사해야 될 국민권익위마저도 국민들은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 궤변에 기가 차고 놀라서 여사권익위가 됐구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당하다면 대통령실이 숨을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출석해서 제대로 얘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권익위도 왜 그래 했는지 국민께 정직하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은 더 심각한 것은 동해에 이 산업부를 제끼고 대통령 스스로 매장량 140억 배럴이 있다 이렇게 전 세계의 유전 탐사 과학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거짓말을 저는 거짓말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너무나 당당하게 말을 하기 때문에 늘 국민들이 속아 넘어갑니다. 그것은 후보 시절부터 그러했습니다. 검찰총장 시절부터 온갖 법률을 위반하고 검찰 조직을 자신과 가족의 범죄를 옹호하기 위해서 사유화해 놓고도 그 당당한 거짓말 앞에 국민들이 속았고 드디어 검찰 쿠데타는 성공하고 권력을 찬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대한 국가 예산이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석유시처 사업에 대해서 아무 근거 없이 140억 배럴의 매장량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서울시 면적에서 100m 높이의 부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정도의 이 양호한 저류층이라고 하면 석유가 생산되는 근원암에서 그 석유가 흘러나와서 그 석유를 시추할 수 있는 그 양호한 저류층이 서울시 면적에다가 100m 높이로 있을 부피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것이 그 동해에 있다라고 할 때에 140억 배럴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전혀 가능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우드사이드사가 2014년에도 한번 그 3D로 탐사를 했고요. 계속해서 3D 탐사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망 구조의 확률이 별로 없어서 철수를 한 것인데 왜 갑자기 잠재 구조가 유망 구조가 됐는지 그 근거가 없다는 것이죠. 근거를 밝혀야 될 것입니다. 왜? 다른 나라 외국에서는 사기업이 석유 재벌 회사들이 그들의 위험 비용으로 위험 부담으로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이미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 성공불 융자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위험을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차 국민에게 위험 지경으로 끌고 가는 일을 벌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규명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대통령실이 대통령의 거짓말을 옹호하는 기관이 아니라 국민에게 어떤 근거로 그런 나라의 예산을 그런 데 투입하는 것인지 정정당당하게 밝혀야 될 것입니다. 대통령의 거짓말도 당당하고 그 옹호하는 국가기관이 모두 총체적으로 일사불란하게 거짓말을 옹호하는 데만 몰두한다면 이것을 전체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국가를 더 이상 전체주의적으로 운영한다면 우리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